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장자의 무용지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겉보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은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심오한 철학적 개념인데요. 오늘은 이 무용지용의 사상을 깊이 탐구하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장자의 지혜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고대의 철학적 유산을 넘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살아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무용지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들여다볼 것입니다. 장자의 가르침을 통해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장자는 기원전 4세기경 혼란스러웠던 전국시대에 활동했던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이 시기는 주나라의 봉건 질서가 무너지고 여러 제후국들이 패권을 다투던 시기로 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변화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수많은 사상가들이 등장하여 자신들의 철학을 펼쳤는데 이들을 우리는 제자백가라고 부르죠. 그 중에서도 장자는 유가의 공자나 묵가의 묵자처럼 사회 질서 확립이나 인위적인 규범 강화를 주장하기보다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며 속세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던 도가 사상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사상은 당시의 주류적인 사고방식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규범이나 사회적 가치, 명예, 부 등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과 하나 되어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상 속에서 바로 무용지용이라는 개념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인간의 제한적인 시각과 욕망 때문에 가려진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고자 했으며 쓸모라는 협소한 기준이 어떻게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억압하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무용지용이란 문자 그대로 쓸모없음의 쓸모라는 역설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보기에 아무런 실용적 가치가 없는 것 혹은 당장의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큰 의미나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거나 때로는 그 쓸모없음 덕분에 오히려 존재 자체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는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장자는 왜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당시 사람들이 쓸모라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협소한 틀에 갇혀 사물의 본질적인 가치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실용적인 가치나 경제적 이득에만 집착하고 당장 이득이 되지 않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사물의 다양한 면모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장자는 그러한 협소한 시야를 벗어나 더 넓고 본질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제안합니다. 그는 인간의 욕망과 사회적 평가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만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무용지용은 이러한 제한된 시각을 깨부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다양한 존재 이유를 탐색하도록 이끄는 강력한 개념입니다. 장자의 무용지용 사상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흥미로운 고사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사들은 장자가 어떻게 그의 철학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설명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큰 나무 이야기입니다. 장자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산길을 가던 중 그들은 매우 거대하고 무성한 아름드리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나무는 너무나도 커서 그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나무들은 이미 벌목꾼들에 의해 베어지고 있거나 혹은 이미 베어진 흔적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그 나무들은 제목으로 쓰이거나 땔감으로 쓰이는 등
인간에게 쓸모있는 가치를 제공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유독 이 거대한 나무는 전혀 베어지지 않고 온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장자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저 나무가 왜 베어지지 않고 저렇게 오래 살아남았을까? 제자들이 의아해하자 장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이 나무는 너무나 커서 건축 재료로 쓰기에도 적합하지 않고 목재로 사용하기에도 너무나 울퉁불퉁하며 땔감으로 쓰기에도 너무 거칠어 어느 모로 보나 쓸모가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베어지지 않고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장자는 겉보기에는 인간에게 쓸모없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본질적인 존재를 지켜내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 세상의 잣대로 쓸모를 따지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제한적이고 어리석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즉, 쓸모없음이 곧 존재를 보존하는 가장 큰 쓸모가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큰 나무는 인간의 평가 기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지켜낸 상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고사는 초나라의 은자 저벼의 비판입니다. 저벼는 속세를 떠나 은둔하며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당시 지배적인 사상이었던 육아의 대표자, 즉 사회 질서와 도덕 규범을 강조하며 세상을 교화하려 했던 공자를 향해 사람들은 모두 유용한 것의 쓸모는 알지만 무용한 것의 쓸모는 알지 못한다 라고 노래하며 비판했습니다. 이 비판은 매우 날카롭고 본질적인 지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오직 눈에 보이는 실용적인 가치, 즉 당장의 이득이나 효용성만을 쓸모라고 여기며 거기에 매몰되어 있을 뿐 그 너머의 진정한 가치나 무형의 가치 혹은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지닌 잠재적 가치는 전혀 깨닫지 못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공자는 사회를 교화하고 인간적인 질서를 확립하려 했지만 저벼는 그러한 유용함에 대한 집착 자체가 인간을 부자유하게 만들고 더 큰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본 것이죠. 장자는 이러한 저벼의 비판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쓸모있음이라는 기준 자체가 얼마나 한정적이고 편협한 것인지를 되묻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쓸모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장자와 그의 친한 친구인 해자의 대화입니다. 해자는 논쟁을 좋아하고 실용적인 것을 중시하는 사상가였습니다. 어느 날 해자는 장자의 철학적 이야기가 너무나도 황당하고 현실성이 없으며 쓸모없다고 비난합니다. 해자의 입장에서 장자의 이야기는 아무런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허한 잡담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자 장자는 이에 대해 땅의 비유를 들어 반박합니다. 땅이 아무리 넓다고 한들 사람이 실제로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고작 한두 평 남짓한 공간에 불과하다. 하지만 만약 발 디딜 그 한두 평 남짓한 공간만 남겨두고 그 주변의 모든 흙을 깊게 파내버린다면 과연 발 디딜 그 한 뼘의 땅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결국 사람은 그 땅조차도 제대로 디딜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비유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즉 사람이 발을 디딜 수 없는 주변의 광활하고 쓸모없는 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로소 발 디딜 그 작은 공간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이 존재해야만 쓸모있는 것의 가치가 빛날 수 있다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쓸모없어 보이는 것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탁월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당장 실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의 존재 기반이자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심오한 깨달음이죠. 이는 마치 그림에서 여백의 미가 전체적인 조화를 완성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자는 쓸모의 가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계피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베어간다.
옷은 칠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배워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비유는 어떤 사물이 인간에게 유용하다는 이유로 이용당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게 되거나 파괴되는 현실을 냉철하게 꼬집은 것입니다. 인간의 쓸모라는 잣대가 오히려 존재의 자유를 억압하고 심지어는 그 존재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섬뜩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용함이라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존재를 위협하는 칼날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처럼 장자는 다양한 고사를 통해 쓸모라는 개념을 다각도로 해체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본질적인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찾아내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만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를 강조하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쓸모라는 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찾아올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자의 무용지용 사상은 오늘날, 즉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줄까요? 이 고대 철학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답과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첫째, 이 사상은 창의적 사고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요구하며 기존의 틀을 깨는 사고를 높이 평가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쓸모없어 보이는 것, 혹은 주류에서 벗어난 비주류의 아이디어가 예상치 못한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도 무수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초기 매킨토시와 아이폰을 개발할 때 그는 아름다운 서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컴퓨터 사용자들은 실용성에만 초점을 맞췄기에 서체의 미적인 요소는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서체의 중요성을 간파했고 다양한 서체를 컴퓨터에 구현함으로써 디자인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후에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의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가 되었고 전 세계적인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되던 것들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과감히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창의성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예술, 과학, 비즈니스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은 종종 무용해 보이는 아이디어나 실험에서 시작됩니다. 이 무용함을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창의적인 사고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와도 연결됩니다. 많은 쓸모없는 시도들이 결국은 위대한 성공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무용지용은 바쁘고 경쟁적인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흔히 사회적 성공이나 효율성이라는 쓸모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몰아붙이곤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무슨 쓸모가 있지? 내가 이 일을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재단하고 평가하며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하나의 생산 수단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잠시 멈춰서서 이러한 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쓸모있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독서, 명상, 산책, 음악 감상 혹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휴식하는 시간들이 바로 무용지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생산적인 시간들이야말로 우리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며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데 필수적입니다. 현대 사회의 과도한 효율성 추구와 번아웃 현상은 역설적으로 이러한 무용지용의 가치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을 돌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쓸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이 사상은 공공 철학과 사회적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특정 기준, 예를 들어 학력, 재산, 직업, 생산성 등에 맞춰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쓸모없는 존재로 치부하거나 소외시키곤 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능력주의라는 틀에 갇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혹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자의 무용지용은 이러한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 각자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획일적인 성공이나 효율성이라는 잣대가 아닌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함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장애를 가졌든 사회적 약자든 혹은 주류 문화에 속하지 않는 소수자들이든 그들 각자의 존재 자체가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존재들이 사실은 사회의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강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공동체의 보궐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무용지용의 가치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차이와 다름을 포용하고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무용지용은 물질만능주의와 소비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새로운 것을 소비하도록 부추깁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적 소유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거나 끊임없는 소비를 통해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러한 물질적인 유용함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인간을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외적인 소유가 아니라 내면의 충족과 자유에서 온다는 것이죠. 무용지용의 관점에서 볼 때 당장 물질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더라도 자연과의 교감, 사랑과의 진실된 관계, 예술적 경험, 정신적 탐구 등은 그 어떤 물질적인 가치보다도 쓸모있는 삶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물질적 유용성에 갇힌 삶의 방식을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소유에서 벗어나 존재 자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야말로 무용지용이 제시하는 또 다른 중요한 통찰입니다. 다섯째, 이 사상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환경 철학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현대 문명은 자연을 인간의 쓸모에 따라 끊임없이 개발하고 착취해왔습니다. 자연을 그저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만 보고 당장 유용하지 않은 부분은 파괴하거나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장자의 무용지용은 자연의 모든 존재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역설합니다. 인간의 눈에 쓸모없어 보이는 황무지나 숲, 혹은 특정 생물종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생태계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며 인간의 제한적인 쓸모라는 기준으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 윤리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무용지용의 가르침이 환경 문제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장자의 무용지용 사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실용적인 가치, 즉 유틸러티를 넘어 사물의 본질과 내면의 가치를 통찰하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대 철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개인의 삶의 방식, 사회적 가치관, 창의적 사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윤리적 관점 등 다양한 영역에 깊은 영감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철학적 개념입니다. 우리는 무용지용의 메시지를 통해 쓸모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더욱 넓고 풍요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연의 본질적인 가치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용지용의 순간들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쓸모없어 보이는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철학적 통찰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